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020년 12월 10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겁니다.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죠. 우선 국회에서는 그야말로 공수처법을 갖다가 희한한 방법으로 통과시켰고, 그 통과되는 순간 추미애 법무장관은 아주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어제 법무부에서는 이것입니다만은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참, 어제 오전 10시 반에 열려서 저녁 8시까지 아주 마라톤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앞으로 남은 일은 윤석열 검찰총장 12월 15일 2차 회의가 열리기로 되어 있고, 그날은 증인 신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8명 증인이 채택되었죠. 과연 윤석열 총장이 해임될 것인가, 즉 잘릴 것인가, 아니면은 반쯤 죽이는 거 있습니다. 정직을 시킬 것인가. 이것을 놓고 아마 청와대와 다음에 검사징계위원회 측에서는 뭔가 주판을 튕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법안 개정안이죠.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아주 이례적으로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미 12월 7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보면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개혁과 민주주의를 위한 마지막 진통이다 라고 총돌격 명령을 내렸고, 어제 국회에서는 민주당은 수의 다수를 갖다 앞세워서 민주주의와 우리 법치주의를 갖다 짓밟았죠. 참, 그런 가운데 참 기도 안 찬 얘기죠. 또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다음에 이런 자기 소회를 밝혔어요. 늦었지만은 늦은 감은 있으나 참 다행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공수처라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대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야당이 적극적이어야 하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참 이상하게 흘러갔다. 정말 유체 이탈 화법을 갖다가 마구마구 구사하더군요. 아니,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공수처를 출범시키려고 혈안이 되었는지. 공수처를 통해서 판사와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의 목을 옥죄고 또 판사의 목을 옥죄해서 자기 자신이 퇴임 이후에 자기 자신과 또 집권 세력들의 어떤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의도 없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어제 이야기한 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대는 기관이기 때문에 야당이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흘러갔다라고 얘기했다면 달리 볼 거 있습니까? 지난해 7월 25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우리 총장님께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청와대, 정부 여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주실 것이죠? 라고 너스레를 떨던 문재인 씨입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모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권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검찰이 울산 시장 선거 부정 의혹을 파고 들어가고 또 원전 비리를 파고 들어가고 라임 옵티머스를 파고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발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찍어내고 또 제도적으로 검찰을 갖다가 억누르기 위해서 공수처를 갖다 출범시킨 것이죠.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막무가내 추미애를 갖다가 앞세워서 올 한 해 무슨 생쇼를 했습니까? 어제 참 기도 안 찬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시 반부터 오전 10시 반부터 8시까지
마라톤 회의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우선 첫 번째 소집된 회의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다. 왜?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 다음에 기일을 잡고 결재를 하고 통보를 하고 문서 이런 일체의 행위로 열리고 있는 이 검사징계위원회는 잘못된 것이다. 무시. 두 번째, 어제 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어제까지도 10시 반 회의가 열릴 때까지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도대체 누가 징계위원으로 들어오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면면들을 보고 어제 기피 신청 내겠다 냈더니 바로 2시에 이렇게 얘기했죠. 기피 신청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이유 없다고 다 기각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피 신청에 4명을 기피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그 기피 신청 그 대상자가 공통의 사유로 기피 신청이 된 사람이 다 셀프로 기각한 겁니다. 이건 나중에 머지않은 세월 내에 반드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바로잡힐 겁니다. 특히 어제 가장 활약을 보였던 사람은 추미애의 어떻게 복심이라 할 수 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1인 5역을 했죠. 우선 윤석열 법관 사찰을 했다? 라고 이렇게 저렇게 그 자료를 갖고 제보를 했습니다. 또 그거 갖고 제보를 했고 또 일종의 고소를 했고 그 다음에 검사 역할을 갖다 해서 수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압수수색을. 그리고 어제는 징계위원으로서 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양반이 15일 열리게 될 2차 징계위원회 또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원래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을 갖다가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만 어제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심재철 씨는 다 셀프 기각시켜놓고 자기 차례가 오니까 자기는 회피했거든요. 이 사람을 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참 1인 5역을 갖다 다 하고 있는 심재철의 원맨쇼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어제 참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니까 기피위원이 기피에 결정 못한다는 것은 2013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조차도 무시하고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사람 눈에 다른 게 보일 게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마지막 진통이다. 돌격 앞으로 명령했고 또 어제 마침 보니까 공수처 통과되는 가운데 이제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을 제도적으로 옥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2021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 출범을 기대한다 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법이고 뭐고 절차고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건 거의 예전에 문화혁명 당시에 마오쩌둥의 4인방들이 하던 짓, 그리고 예전 히틀러가 하던 짓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 히틀러 쪽이 좀 가깝죠. 그러니까 히틀러도 항상 법을 이용해서 법이라는 건 다 맹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맹점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법으로 적당히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온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자 12월 10일 이렇게 다 당신들 얘기 들었으니 내일 당장 즉 오늘이죠. 12월 11일 2차 회의를 열어서 증인신문하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루 만에. 어제 처음 얘기됐고 최소한 스타디할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15일로 일단 2차 결정되었습니다만 아마 현재 정한중 씨 대표적인 친문 인사죠.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하는 꼴로 봐서는 아마 12월 15일 2차 증인신문 끝나자마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징계는 검사는 파면이 없습니다만은 해임, 면직, 정직, 견책 등등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과연 윤석열을 갖다가 해임으로 의결할 것인가, 아니면 징계 중에서 조금 중징계입니다만 정직으로 갈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아마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 면직했을 경우는 바로 그 순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직에서 옷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후임 검찰총장 선임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총장을 후보를 갖다가 해서 대통령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게 됩니다. 시간이 꽤 걸리죠. 근데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경우 그 국민들의 반발, 국민들의 저항,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청와대에서는 아직 계산이 완전히 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청와대나 여의도나 이쪽 서초동 근처 인근에서 나오는 얘기가 해임 또는 정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정직, 말 그대로 식물 검찰총장이 되는 겁니다. 검찰총장으로 월급은 받되 정직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검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검찰을 지휘하게 되는 것이죠. 정직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입니다만은 사실상 1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모두 6개월 하겠죠. 6개월 하면 임기가 7월 24일까지, 내년 7월 24일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기는 채우되 검찰총장으로서는 끝난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는 변호사답게 이것저것 주판을 튕기고 있습니다. 자, 해임을 했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야 될 정치적 부담감은 임기제 총장 제도를 갖다 허물어뜨렸다, 여러 가지 꼼수를 써서 허물어뜨렸다는 어떤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정직입니다. 결국 12월 한 16일로 상정해 보시죠. 12월 16일 날, 자, 의결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청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6개월 정직 처분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6월 16일까지 정직 상태로서 식물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대충 임기가 7월 24일이기 때문에 한 2달 전에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대충 6월 15일쯤 되면 뭐가 되냐, 내년 6월 15일쯤 되면 이미 후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구성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현직 총장은 사실상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 15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6개월 정직 기간을 끝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해임이냐 6개월 정직이냐를 놓고 어떠한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정치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주판을 튕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임보다는 6개월 정직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의외로 겁쟁이거든요. 의외로 겁이 많습니다. 의외로 겁이 많기 때문에 보면 자기 자신이 어쨌든 추미애를 앞장세웠던 뭘 앞장세웠던 간에 자기가 2년 임기제, 2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검찰총장 제도를 갖다 허물어뜨렸다는 그 비난으로부터 조금 자유스러워지려고 6개월 정직이라는 꼼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